네, 안녕하세요. 미주미 연구원 김준영입니다. 오늘 장 시작 전 살펴볼 미국 증시 이슈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첫 번째 소식은 이제 S&P 500 신규 편입 및 편출 종목인데요. 이번에 이제 워크데이와 아폴로 매니지먼트가 S&P 500에 이제 신규 종목으로 편입되었고, 기존에 있던 이 코르보와 어멘텀 홀딩스는 편출되는 모습이었는데요. 이번에 편입 편출은 총 12월 23일부터 이제 반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. 이제 먼저 아폴로 매니지먼트부터 살펴보면, 이제 아폴로 매니지먼트는 이 KKR과 이제 블랙스톤에 이어서 미국 내 이제 3위 대체 자산 운용사인데요. 뭐 신용, 사모펀드, 부동산 등 좀 다양한 분야에서 약 7,330억 달러의 자산을 관리하고 있으며, 2026년까지 1조 달러, 그리고 뭐 2030년까지 1.5조 달러의 자산을 관리하겠다는 이런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. S&P 500 이번 편입 소식에 따라 시간 내에서 주가는 약 6% 상승하는 모습이 있었고, 또 올해 금융주들이 굉장히 좀 성과가 좋잖아요. 그러다 보니 이번에 글로벌 매니지먼트 역시도 이 YTD 기준 현재 94.73% 주가가 상승하며 올해 좋았던 이런 금융주의 모습을 역시 마찬가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 다음 종목은 이제 워크데이인데요. 워크데이는 이제 미국의 어떤 클라우드 기반 인사 및 재무 관리 소프트웨어를 좀 제공하는 업체로 아마존, 이베이, 구글 등 좀 다양한 이런 글로벌 기업을 좀 고객사로 두고 있습니다. 또 이번에 S&P 500 편입 소식에 따라 시간 외에서 주가는 약 9% 정도의 이제 상승이 있으며, 역시나 이제 굉장히 환호하는 이런 모습이었는데요. 다만 그것과 별개로 올해 주가는 조금 좋지 못한 모습입니다. 이제 S&P 500이 20%가 훨씬 넘게 상승하는 모습이었지만,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워크데이는 올해 YTD 기준 주가는 마이너스 0.69% 하락하며 조금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습니다. 또 한편 이제 이번에 S&P 500에서 굉장히 좀 새롭게 편입될 거라고 기대했던 여러 종목들, 특히 뭐 코인베이스나 아니면 올해 또 굉장히 폭발적인 상승률을 보여줬던 이 엠로빈 역시도 시장에서 이렇게 S&P 500 편입을 좀 기대하는 모습이었는데요. 이번 편입 실패에 따라 엠로빈 같은 경우는 시간 외에서 한 7%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, 코인베이스는 2.8% 하락했습니다.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편출될 종목인 이 코르보와 어멘텀 홀딩스 같은 경우는 S&P 스몰캡 600으로 이제 편입된다고 합니다. 네, 다음 소식은 이제 2025년 S&P 500에서 가장 매출 성장률이 높을 소프트웨어 기업 탑 10을 이렇게 팩트셋에 선정을 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이제 팩트셋은 이제 S&P 500에 속한 27개의 소프트웨어 기업 중에서 이제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이렇게 컨센서스를 추정한 값을 기준으로 2025년 매출 성장률을 좀 조사했는데요. 그에 따랐을 때 이제 가장 매출 성장률이 높을 기업은 바로 이 테이크투 인터랙티브입니다. 이 테이크투 인터랙티브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들 좀 아시는 게임일지 모르겠지만 이 GTA라는 게임을 만든 것으로 굉장히 또 유명한데, 또 2025년 내년에 이 GTA 6가 발매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면서 2025년 매출 성장률 36.1%, 그리고 EPS 같은 경우도 2024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2.28달러를 예상하고 있지만 2025년은 6.25달러로 거의 2배가 훨씬 넘는 이런 성장을 좀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제 현재 테크투 인터랙티브가 이 소프트웨어 기업들 중에서는 가장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. 두 번째 기업은 이제 팔란티어입니다. 뭐 이미 올해도 충분히 많이 성장을 했지만 이제 2025년도 매출이 한 25% 정도 이렇게 성장할 것으로 현재 기대되고 있습니다. EPS 같은 경우는 올해 한 0.38달러 정도로 예상이 되고, 또한 2024년은 0.47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이렇게 테크투 인터랙티브처럼 이렇게 뭔가 폭발적으로 막 몇 배로 상장할 것으로 예상하지는 않지만,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상당한 이제 매출보다도 더 높은 성장률이 현재까지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제 세 번째 기업은 이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로 이제 7월 19일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어떤 블루 스크린 사태의 어떤 주요 문제를 일으켰던 기업으로, 사건 당시에는 좀 주가가 하락했고, 또 실제로 이러한 고객사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었지만, 이번에 이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에 대해서 애널리스트들은 내년에 매출 성장률 21.9%를 예상하며 계속해서 향후에도 좀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EPS 역시도 이제 3.69달러에서 4.3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며 역시나 이제 높은 성장을 계속해서 기대하고 있는데요.
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뿐 아니라 지금 현재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역시도 지금 이제 2025년 매출 성장률 14.6%를 기대하면서 이 애널리스트들은 2025년 이렇게 사이버 보안과 관련하여 굉장히 긍정적이고 이런 낙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. 그 다음으로는 이제 대표적인 또 IT 기업 중에 하나인 서비스나우, 그리고 이제 신용평가 기업인 페어아이작, 그 외에 이제 대표적인 이런 클라우드 업체인 마이크로소프트 역시도 계속해서 시장은 향후 2025년 가장 매출 성장률이 높을 기업 탑10에 선정하는 모습이었고요. 또한 이제 이렇게 반도체 설계할 때 또 많이 쓰이는 이런 케이던스 디자인 시스템스의 제품, 아니면 뭐 CAD로 유명한 오토데스크, 그 외에도 또 이 HR이나 세무, 신고 관련 서비스를 할 때 사용하는 이 데이포스까지 이 총 10개의 기업이 이번에 2025년 매출 성장률이 가장 높을 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. 다만 이 중에서 또 애널리스트가 생각하는 이 매출 성장률이 가장 높을 것 말고도 이렇게 투자 등급 기준으로 가장 매수가 많았던 기업이 있는데요. 투자 등급 기준 가장 애널리스트들의 매수가 많았던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95%의 매수를 받으며 가장 높았고, 그 다음으로는 이 서비스나우가 83%를 받으며 그 다음 뒤를 이었습니다. 반대로 이제 애널리스트들의 좀 매도 의견이 많았던 기업 같은 경우는 팔런티어가 35%의 매도 의견이 있었는데요. 아마 올해 워낙 주가가 좀 많이 성장하다 보니 이렇게 올해 내년 매출 성장률이 2위로 굉장히 높은 성장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됨에도 불구하고 이 주가 성장률이 워낙 높다 보니 약간의 매도 의견이 조금 많았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매도 의견이 많았던 기업은 이 페어아이작이었습니다. 네, 다음 소식으로는 이제 야데니 리서치의 이 야데니가 좀 S&P 500이 내년에 25년에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이제 야데니 교수 같은 경우는 사실 이 S&P 500 내년 2025년도에 S&P 500이 7,000을 갈 것으로 예상을 하며 이제 굉장히 좀 내년 전망에 대해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는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년 2025년 초에는 좀 시장이 현재 거품의 징후가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초반에는 조금 주춤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했습니다. 그 이유로는 이제 현재 너무 강세론자들이 많고 또 지표들 중에서 좀 하락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새해는 주식 시장이 좀 조정으로 시작될 수도 있다라고 전하는 모습이었는데요. 그 대표적인 이유를 살펴보면 현재 이제 너무나도 많은 이런 강세론자들이 있다는 점이고, 그에 따라 이렇게 투자자 심리 지수가 현재 3.9로 급등했다는 소식입니다. 이 지수가 기본적으로 4를 초과할 경우에는 이미 좋은 뉴스가 좀 상당 부분 반영된 어떤 신호로 간주를 하기 때문에 조금 주가가 어떻게 보면 하락할 위험이 있고, 또한 주가가 현재 200일 이평선을 기준으로 11.2%가 높고 그 중에서도 이제 금융주가 굉장히 좀 과도하게 확장되었다라고 전하는 모습이었습니다. 뿐만 아니라 이제 지난주에 발표가 되었던 이 소비자 신뢰지수 역시도 56.4가 나왔는데, 이는 2000년대 닷컴 버블보다 또 낙관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조금 우려점에 해당한다라고 전했습니다.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야데니는 이렇게 S&P 500 2025년 7,000을 좀 제시했다는 점,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초반에는 좀 조정이 있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렇게 2020년대의 번영이 2030년대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며 계속해서 향후 이제 2030년까지도 굉장히 긍정적인 이런 시각을 유지하는 것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. 또한 이 야데니뿐만 아니라 이제 HSBC 역시 조금 더 내년에도 긍정적인 주가 흐름을 다시 한번 이렇게 예상하는 모습이었는데요. 이번에 HSBC도 이제 2025년 말까지 이렇게 S&P 500이 6,700을 좀 도달할 것이고, 올해 주식 성장 같은 경우 주식 랠리는 이렇게 수익 성장과 평가와 좀 재평가가 섞인 반면에 내년 주식 수익률은 더 많은 평가가 늘어남에 따라 좀 수익 성장이 집중될 것이고, 또한 미국 경제가 조금 느리지만 여전히 회복력이 있으며 마진이 확대되어 수익이 한 9% 정도 증가할 것이다 라고 하며 역시나 이렇게 긍정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제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를 살펴보시면 지난주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제 도지에서 과연 예산 삭감을 위해 어떠한 행동들을 할 건지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의 일론 머스크와 의원들의 만남, 도지가 예산 삭감을 위해 할 행동들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, 또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2025년 10개의 매크로 테마와 이렇게 투자 전략, 즉 뭐 1분기에 어떤 걸 투자하고 2분기에 어떤 걸 투자하고 이런 식으로
굉장히 투자 전략을 발표했는데 이 부분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네이버 프리미엄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제 또다시 이제 머스크의 소식인데 이 머스크가 계속해서 이제 힘이 강해짐에 따라 기존에 있던 이 IT 여러 거물들 뭐 빌 게이츠, 제프 베조스, 샘 알트먼 그다음에 마크 주커버그 등이 조금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화들을 좀 소개를 해 보았는데요. 이 부분도 이제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장 시작 전 살펴볼 이슈들. 첫 번째로는 이제 S&P 500의 신규 편입 편출 종목, 두 번째로는 이제 팩트셋에서 선정했던 이 2025년 가장 매출 성장률이 높을 소프트웨어 기업들 탑 10을 알아보았고, 마지막으로는 이 야데니 리서치에서 야데니 박사가 발표한 이렇게 좀 장 초반에는 2025년 초반에는 좀 좋지 않을 수 있다. 하지만 결국에는 좋을 것이다와 또 이 HSBC에서 이렇게 2025년 S&P 500 목표가를 6,700으로 이렇게 제시했다는 점까지 모두 알아보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현재 미주미의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소식 이외에도 특징주나 다양한 뉴스들이 포함된 미주미 마감시황, 그리고 시장을 이기는 포트폴리오의 미주미 주도주, 테크니컬 분석이 포함되어 있는 미주미 매운맛, 골든크로스 종목 등 다양한 컨텐츠들을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서 미국 주식에 미치다를 검색해 주시면 프리미엄 컨텐츠를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. 네, 구독 방법은 네이버 검색창에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미국 주식에 미치다를 검색하시면 이렇게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가 나오는데요. 이걸 다시 한번 클릭하시면 이런 화면과 함께 오른쪽 상단에 구독하기 버튼이 있으니 이 버튼을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. 또한 제 영상을 보시고 구독을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의 상세 보기를 보시면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구독하러 가기가 있는데 이 버튼을 누르시면 화면 오른쪽 상단에서 이제 구독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구독이 가능합니다.